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 중에서도 대장 오브 대장 섹터는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 기업 탑3는 또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싹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현재 부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앞서 또 반도체 강의를 제가 일부 강의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계속 지금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중에 반도체가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도체에 대한 2부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너무나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 3부, 4부 정도 강의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2부 강의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강의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었느냐, 제가 1부 강의 때는 뭘 알려드렸었느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유와 그리고 근거와 기준들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늦기 전에 잡아야 할 반도체 대장주 탑5로 뭘 알려드렸냐면 DDR5를 알려드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먼저 알고 싶다.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잡고 오셔야지 오늘의 강의가 좀 더 수월하게 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전 1부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전 또 1부 강의 또 여기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1부 강의 먼저 듣고 이 강의 들으면 일석이조다 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부 강의입니다. 2부 강의. 자, 요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반도체는 결국 메모리와 비메모리도 나눌 수 있고, 메모리는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비메모리는 정보 처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CPU 같은 게 있다. 비메모리는 메모리가 아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비메모리다. 그래서 메모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DRAM과 낸드로 나눌 수 있다. DRAM은 주 기억 장치로, 이제 임시 기억 장치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낸드는 보조 기억 장치로 전원이 안 들어와도, 전원이 없이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메모리 쪽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라 그랬고요. 2위는 누구라 그랬냐면 SK하이닉스라 그랬습니다. 자, 비메모리는 1위가 누구라 그랬냐? 1위가 대만의 TSMC라 그랬고요. 2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건, 자, 여기에서 시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시장성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반도체 비중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비메모리가 무려 얼마나 70%나 됩니다. 70%나 되고, 사실 시대가 더 이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비메모리가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뭐예요? 메타버스나 이런 걸 하게 됐을 때는 보다 정보를 많은 양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메모리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비메모리 2위인데 1위인 메모리는 이미 우리가 1위를 굳건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전체 사이클에서 우리는 1위를 가기 위해 비메모리 TSMC 잡겠다. TSMC 잡기 위해서 무려 133조 원을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 1부 강의는 뭘 한 거예요? 여기서 1부 강의 맞습니다. DRAM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뭐라 그랬냐면 고성능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고성능 반도체. 자, DRAM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 고성능 반도체를 위한 기술적인 혁신 DDR5가 나왔다고 그랬고요. 자, 낸드로도 뭐가 있느냐? 낸드는 3D 낸드라는 게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3부 강의에서 강의해 드릴게요. 3D 낸드는. 자, 오늘은 그래서 비메모리 뭘 할 거냐? 비메모리로는 중요한 게 지금
EUV가 부각을 받고 있다. EUV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비메모리 중에서도 EUV를 가지고 나와봤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요런 산업에 대한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 1부에서는 DDR5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2부에서는 비메모리 쪽으로 EUV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EUV가 뭔데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EUV, 결국엔 투자 포인트는 오늘은 EUV다. EUV 별표 요거는 3개입니다. 3개. 자, EUV가 뭐예요? EUV는요, 영어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extreme. 제가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영어 잘 못해도 밥 벌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울트라, violet 해가지고 요 앞 글자 따가지고 EUV,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뭐냐면 극자외선이다라는 거예요. 극자외선. 극자외선, 즉 엑스레이에 가까운 짧은 파장을 지닌 빛이에요. 빛. 예,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 그래서 요 극자외선인데 요게 어디에 쓰일 거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8대 공정 강의했던 거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8대 공정 강의했었는데, 요것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 4부, 반도체 4부 강의 때 요 8대 공정 강의 한번 할게요, 제가. 반도체 4부 강의할 때, 아니면 3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8대 공정도 모르고 반도체를 잡을 순 없다. 어떤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자, 8대 공정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초미세, 초나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나노 공정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뭐느냐? 맞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노광 공정이에요. 노광 공정. 노광 공정이라고도 부르고 포토 공정이라고도 불러요. 노광 공정, 포토 공정. 요게 바로 미세 공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봅시다. 빛을 통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이에요. 이게 노광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웨이퍼라는 게 필요해요. 웨이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산화막을 깔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감광액을 깔아요. 요 맨 밑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맨 밑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웨이퍼가 쉽게 말해서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화지.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건데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도화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얘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자꾸 뭐 예를 들어 뭐 붓으로 이제 막 칠해야 되는데 요게 자꾸 종이가 먹어.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코팅을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코팅한다라는 개념으로 산화막을 이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산화막을 깔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아예 막혀 있으면은 밑에 종이에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잘 그려질 수 있게끔 통과시킬 수 있는 감광액을 또다시 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도화지가 있으면은 그 위에 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면 여기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붓으로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쏘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은 옛날에 지금 막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옛날에는 요거 아날로그 카메라 찍으신 분들 계시죠?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 찰칵 찍으면 어때요? 그 필름이 쫙 나오죠. 근데 우리가 당장 이 필름만으로는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돼? 사진관 가가지고 인화해야 돼요. 사진관 가서 인화하는 작업이 뭐느냐? 그 필름을 가지고 빛을 쫙 쏴요. 빛을 쫙 쏴가지고 사진 이 종이에 그대로 색깔 입힐 수 있는 작업이 인화 작업이거든요. 자, 반도체 만드는 것도 비슷해요. 뭐냐? 내가 이 마스크, 맨 위에 있는 게 마스크인데 마스크에 반도체 모양을 쫙 그려 놓는 거예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필름. 필름에 이렇게 막 모양을 다 그려놓고 요 마스크 필름에 빛을 쫙 통과시켜요. 그러면은요, 이 빛이 요 마스크 모양에 그대로 밑으로 투과가 되면서 렌즈를 통해 웨이퍼에 쫙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인상 현화 작업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인화 작업.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빛을 쫙 쏴가지고 마스크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도화지, 웨이퍼에 그려지는 요 현상이 바로 노광.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느냐? 반도체가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는 요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얼마나 또 세밀하게 세밀하게 미세하게 그려져 있느냐. 요 미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그대로 웨이퍼 도화지에다가 입힐 수 있느냐. 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많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에 계속 뛰어들고 있어요. 그 기술을 좀 더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EUV다. EUV. 극자외선 기술. 자,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쫙 빛을 쏴가지고 밑에다가 그림이 그려지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도 주가가 파동으로 움직이듯이 빛도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요 파동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요 파동의 길이 요 파장이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파동이 막 이런 식으로 좀 파장이 길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좀 더 미세하게 그려질까요? 아니면 파장이 이런 식으로 촘촘히 짧게 끊어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미세하게 그려질까요? 후자죠.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빛을 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세밀하게 나와줘야지만이 이 모양이 그대로 짧게 나와서 미세하게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이요. 파장 길이가 짧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4B연필 같은 경우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정말 얇은 뭐 샤프심으로 스케치를 하는 게 더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것처럼 파장의 길이도 짧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광 공정에서 중요한 거는 요 미세 공정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파장의 길이가 얼마나 짧느냐가 중요한데 EUV가 그 파장의 길이가 짧다라는 거.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EUV는 미세하게 공정을 하기 위해 파장의 길이가 짧은 빛을 의미한다. 자, 기존 공정은요 좌측과 같았어요. 무슨 말이느냐?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봤던 게 요 결국에 마스크를 그대로 빛을 통과해가지고 렌즈에서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웨이퍼에 하나씩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단계인데, 자, 그렇게 이 마스크, 포토마스크라고 해요. 포토마스크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빛을 쏴가지고 밑에 그대로 내려오게끔 하는 게 기존 방식. 기존 노광 공정 방식. 자, 근데 EUV는 달라요. EUV는요, 이렇게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사시켜요. 반사.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게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빔을 쫙 쏴가지고 렌즈에 반사 해가지고 웨이퍼에 나오게끔 요렇게 가요. 반사. 네, 반사. 그러니까 저 반사되면 될수록 점점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냥 투과하는 거에 비해서 반사가 많으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반사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여기 공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엄청 많죠. 초미세먼지가 엄청 많은데, 자, 빛이 요 미세먼지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조그만한 먼지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때문에 요 빛이 가다가 살짝 꺾여요. 살짝 꺾입니다. 꺾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마스크 그림으로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요게 중간에 먼지가 있으면요 꺾여.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은 반도체가 불량품으로 바뀌어요. 불량품으로 바뀌면 이거 못 써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불량률을 줄여야 된다. 불량률을 줄이는 게 즉 수율을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정상 반도체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게 수율이거든요. 요게 80%, 90% 이상 되면 좋은 거. 요 수율 1%만 늘어나도 이 반도체 기업이 1년에 버는 이득이 연간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수율 딱 1%만 늘려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요 수율 1%를 높이려고 그냥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기술 개발하고요. 수율 조금이라도 높은 장비 쓰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수율 1%에 따라서 연간 수백억, 수천억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EUV도 마찬가지. 내가 이 초미세하게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파장이 짧은 EUV를 쓸 수밖에 없는데, EUV를 쓰게 되면 반사 하게 되니까 그냥 일자로 가는 것보다 투과하는 것보다 반사 하면은 중간에 미세먼지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불량품이 늘어나면은 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시킬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해돼요? 자, 반사 하는 중에 중간에 요 이제 먼지들을 없앨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부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보면 된다. 이해가 쉬워요. 자,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소재를, 순도가 높은 소재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레레지스트,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요 마스크를 성능이 좋은 걸로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에칭 소재를 개발하는 거고, 네 번째는요, 이 온도와 그리고 작업 속도와 시간 등등등등 작업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게 반도체 기업들이 하는 게 레시피 같은 거예요. 레시피 같은 거. 그래서 이 레시피는 정말 거의 이제 완전 극비죠, 극비. 이런 거 다른 기업들에 퍼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UV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먼지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먼지를 없앨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을,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요 먼지 때문에, 자, 먼지가 요 마스크에 끼잖아요. 먼지가 마스크에 끼면은 결국 요 마스크 세정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세정하면은 손상돼서 폐기해야 돼요. 근데 이 마스크가 얼마냐면요, 요렇게 생긴 뭣도 아닌 것 같은 마스크가 한 개에 1억이요. 1억. 요 1억에 초미세먼지 보이지도 않는 거 한 번 앉았다고 이거 세정해서 쓰려면은요, 폐기해야 돼요. 1억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마스크 위에다가 덮개를 써야 돼. 덮개. 여러분 핸드폰 쓸 때 핸드폰 요거 안 깨지기 위해서, 핸드폰에 먼지 안 입히기 위해서 핸드폰에도 요거 액정 필름 입히잖아요. 액정 필름. 요게 있어야지 요 핸드폰 안에 액정이 손상이 안 되고 먼지가 안 끼잖아요. 마찬가지. EUV도 마스크에 요거 액정 같은 필름을 살짝 입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펠리클이라고 해요. 펠리클. 자, 요거 보세요. EUV 펠리클. 요게 이제 위에 요 마스크 위에 살짝 입히는 필름 같은 거예요. 필름 같은 거. 요게 이제 먼지를 싹 막아주는 거예요. 마스크에 먼지가 끼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핸드폰 액정 필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자, 요게 있어야지 반사 하면서 마스크가 손상이 안 돼요. 불량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EUV 펠리클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what? 자, 결국에는 요 EUV 관련 대장주 누가 있느냐? 첫 번째, EUV 펠리클이 중요하다. 펠리클. 자, EUV 펠리클 관련 종목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자, 펠리클이란 무엇일까? 펠리클은 여기 보시면은요, 얇은 막이라는 뜻으로 마스크를 보호하는 투명한 방막을 지칭한다. 왜 이게 EUV 펠리클이 필요하느냐? 마스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마스크에 접촉할 경로를 차단해가지고 불량률을 감소시킨다. 마스크 세정 및 검사 비용을 감소시킨다. 마스크 오염이 적어지기 때문에 클리닝 횟수가 감소가 되면서 비용 절감이 된다. 환경 오염 방지도 된다. 어허. 야, 여기는 한 장에 약 5억이라고 하네, 마스크가. 야, 더 비싸졌나 봐요?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 더 비싸졌나 본데? 한 장에 5억이래, 5억 마스크가. 예. 자, 펠리클의 요구 조건이에요. 요구 조건.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요, 삼성전자도 원하는 게 투과율을 90% 이상 맞춰라 라는 거예요. 투과율을 90% 이상 맞춰라. 자, 왜 그러냐면 EUV의 특성상 EUV가 뭐 공기 중이나 어디 물체나 자꾸 흡수되는 특징을 갖는데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반사 하는 중에 어딘가에 흡수가 돼버리면은 결국 이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 하는 중에 투가 되는 이 요율이 90% 이상 돼야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게 90%의 높은 투과율이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야 돼. 자, 흡수도는 낮아서 투과율은 높은데 열에 일단 강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 반도체 만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최적의 조건이 어느 정도의 좀 고열이 나오는데 고온 조건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펠리클이 요 고온에 견디지 못하면은 결국 못 쓰잖아요. 그래서 고온에도 잘 견뎌내야 되고 투과율도 높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세히 나오죠. EUV는 펠리클을 2번 통과하기 때문에 광량 손실이 2번이나 발생한다. 그래서 투과도 80% 이상 물질 개발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원하는 방향은 90% 이상이다. 그래서 EUV가 펠리클 통과 시에 순간적으로 600에서 1200도씨까지 가열된 이후에 실온으로 냉각되는 열 충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열에 강해야 돼요. 열 충격에 강해야 됩니다. EUV 펠리클의 시장 규모입니다. 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23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망이 나오죠. 왜?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EUV 펠리클 시장 전망이 연평균 무려 연평균 100% 이상 성장 전망이 잡혀 있는데, 자, 공정이 나노 공정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7나노에서 이제 5나노로 갈 거고 5나노에서 이제 3나노로 가야 돼.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마스크 수가 늘어나게 되고 펠리클 수도 마스크 수에 따라서 더 늘어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7나노 때는 사실 펠리클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5나노 때부터는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TSMC랑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5나노 공정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5나노 공정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 될수록 펠리클 수도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망을 잡고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하반기부터 5나노로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장이 돌아가는 만큼 뭐가 EUV 펠리클의 수요도 급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급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잡아놓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더 커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최첨단 시대로 가면 갈수록 비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건데 펠리클도 역시 마찬가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에 들어가는 수요가 7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메모리를 주목을 했을 때 펠리클을 안 볼 수가 없겠다.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공급 부족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파운드리 단가가 TSMC 같은 경우에 15%에서 30%까지 인상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운드리, 후공정, 장비 업체에 지금 수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후공정, 파운드리, 장비 업체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EUV 펠리클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 SK하이닉스도 지금 대규모 EUV 도입 계약을 지금 맺어 가고 있어요. 보시면 향후 5년간 총 24대 수준의 EUV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EUV 노광 장비 구매 계약을 ASML과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에 의하면 디램 일부 요 홀에다가 EUV를 적용했을 때 원가를 20% 수준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선 레이어에 추가적으로 도입할 때는 추가로 또 3%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하는 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에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슈를 조금 좀 더 보여드리면 제가 EUV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느냐, 결국에는 전세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EUV 노광 장비를 적용한 14나노 디램 양산해가지고 디램 시장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EUV가 이 비메모리 쪽 위주로만 이제 채용이 됐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디램 쪽, 즉 메모리 쪽으로도 EUV를 쓸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UV 적용 14나노 디램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여기에 또 들어가는 EUV 관련된 수요들도 다시 또 늘어날 수 있겠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EUV 적용 4세대 디램 수율이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도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EUV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EUV는 비메모리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지금 메모리까지도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를 볼 때 앞으로는 EUV를 안 볼 수가 없겠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이번 달부터 양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EUV 드램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했던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삼성전자, SK뿐만 아니라 인텔 역시도 이제 EUV의 장비를 사고자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수혜는 ASML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어요. 얘가 왜냐면 EUV 필수 장비를 얘가 거의 유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비가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자, 미래 반도체 패권질 EUV 장비 확보 경쟁이 후끈후끈한데 보시면 독점 생산하고 있는 ASML이 내년에 55대를 인도할 것이에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2천억. 요거 장비 하나 파는데 2천억인데 내년에 55대 하면은 곱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것만 팔아도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없어서 못 팔아. 사고 싶어 하는 업체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거 없어서 못 팔아. 그러니까 ASML이 그냥 막 영업이 그냥 쭉쭉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SML 주가도 쭉쭉쭉쭉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ASML은 뭐 향후 한 1, 2년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반도체 투자 이유 설명할 때 결국 미국이 중국 쪽을 압박하고 있다. 자, 미국이 중국한테 EUV 팔지 마, M&A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숨통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ASML한테 야, 얘네들아, 너네 이 중국 쪽 반도체 기업한테 장비 팔지 마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반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사이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반도체 장비는 한정되어 있어. 얘네가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장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쟤도 사고 싶고 나도 사고 싶고 걔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어. 근데 야, 중국 너네는 못 사. 막아버려. 그러면은요, 쟤네한테 팔 수 있는 물량을 우리나라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는 만큼 또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EUV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ASML 관련해가지고 얘네한테 이 EUV 장비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마찬가지 그 밑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EUV 관련 부품, 소재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삼성이 EUV에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다변화를 하려고 해요. 포토레지스트 PR이라고 하는데 이 포토레지스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요거를 만든 업체가 누구냐면요. 동진 세미캠인데 자, 동진 세미캠이 요 PR 요거를 만들거든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필요한 액체 소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웨이퍼 봤죠? 동그란 웨이퍼 위에 골고루 도포하는 거예요. EUV를 잘 통과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 코팅 액이에요. 그래서 요 쪼여진 EUV 빛에 반응하면서 회로 모양을 남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PR 얘도 소모품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얘를 원래 우리나라 이제 동진 세미캠이 만들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야, 이걸로도 부족해. 미국의 인프리아한테 야, 따내자. 그래가지고 이 수급을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근데 특히나 인프리아는 무기물 기반 EUV PR을 만든 세계 유일 업체예요. 아직 동진 세미캠이 이 기술력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조금 아쉬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상대적으로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얘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종목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자, EUV 펠리클을 만드는 두 개의 업체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사실 본격적인 양산하기 전에는 좀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발 단계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SNS텍, 그 다음에 FST 얘네 둘이 있어요. 두 개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입니다. 자, SNS텍 먼저 좀 볼까요? 일단 리포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SNS텍. 자, 소부장 핵심 기업이라고 하죠. 소부장 핵심 기업으로 EUV 한국 생태계의 선도 업체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얘는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생산업체로서 계속해서 점유율 확대 중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UV 장비 도입에 따른 국내 EUV 소재 부품 생태계 확보가 필요한데, 얘는 EUV용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EUV용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는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들어가고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오는데, 요런 마스크, 이 마스크, 요거를 SNS텍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제조 공정을 가져갑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있으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포토 마스크 여기에 입혀가지고 밑에 반도체를 결국에는 찍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블랭크 마스크도 거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SNS텍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자면, 보시면 자, 블랭크 마스크 생산 업체로서 삼성전자와 SMIC 등 반도체 업체들과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자, 국산화 필수 품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작년부터 어떠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면, 사실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죠.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사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쪽 이제 수출기를 좀 막으면서, 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국산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쓰자라고 하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도 일본의 점유율이 거의 9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 쪽의 힘을 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업체 것들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되기 때문에 SNS텍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EUV 소재 부품 관련 생태계는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UV 펠리클 매출이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이 안정화된 후에 어디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미리미리 잡아놓는 게 좋다라는 걸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EUV 펠리클 시장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올해 250억, 내년에는 700억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마무시하게 1년 만에 커지죠.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사용할 글로벌 EUV 펠리클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2,500억 수준인데 내년엔 또 3, 4천억 정도 수준, 매년 50% 이상의 고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EUV 펠리클 시장이. 그러니까 EUV 펠리클은 제가 봤을 때는 EUV 관련해서는 결국 대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 파운드리 증설에 따른 블랭크 마스크 역시도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 하반기부터는 EUV 펠리클 매출 역시도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NS텍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블랭크 마스크와 EUV 펠리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지도 몇 개 사진도 좀 볼게요. SNS텍 결국 뭐예요? 블랭크 마스크와 EUV 펠리클이 있는데,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용도 있고 디스플레이용도 있다. 그래서 회로 패턴을 그리기 전에 포토 마스크의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광 공정하기 위해서는 포토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는 블랭크 마스크 역시도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했었는데, 경쟁사가 나오긴 했어요. 누구? SKC. SKC가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 판매할 만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SNS텍은 상대적으로 블랭크 마스크 측면에서 경쟁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력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에 또 발동이 되면서 기존에 돈을 벌고 있던 흐름에서 살짝 좀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좀 잡고 있다. 근데 반대로 SKC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2차전지 동박 관련해서 쭉쭉쭉쭉 기세 좋게 올라왔었던 기업인데, 얘가 요거 블랭크 마스크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앞으로 또 생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까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SKC에 대한 주가는 좀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SNST 이렇게 하고요. FST 같은 경우, 자, FST도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EUV 토탈 솔루션으로 간다. EUV 토탈 솔루션. EUV 펠리클 넘어가지고 토탈 솔루션으로 가는 거예요. 토탈 솔루션. 자, EUV용 펠리클뿐만 아니라 펠리클을 위한 프레임, 플라스틱 케이스, 마운트 장비, 이런 것까지, 파티클 검사 장비까지 EUV 공정에서 필요한 모든 거를 얘가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EUV 이퀄 FST다.
근데 아직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면은 빵 뜨겠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다면은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다. 이런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EUV 펠리클은요, 투과율이 중요한데 고객사가 요구한 것도 투과율 90% 이상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FST가 투과율 90% 이상 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요. 성공했다. 와우! 그러니까 얘는 앞서 나갈 수가 있겠죠. 예. 또한 동사가 만들어낸 소재가 이제 SiC, 즉 폴리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인데 요게 경쟁사가 개발 중인 폴리실리콘보다 고온에서 내구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EUV 펠리클 관련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웨이퍼 생산량 기준 1만 장 수준의 수명을 고객사가 원하지만 지금 이 FST가 생산하는 걸로 하면은 2만 장 수준까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효율이 훨씬 더 높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EUV 펠리클이라도 웬만하면은 FST 거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 검사 계측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종속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올해 1분기에 상장을 해가지고 얘에 대한 지분 가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EUV 시장 개화로 가는 길이다. 이제 개화 단계예요. 이제 개화 단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24년까지 급속도로 매년 50%에서 100%의 성장 전망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EUV 시장이. 그래서 EUV 펠리클 개발 진행 중인데 양산 제품 개발 시에 삼성전자 EUV 라인에 적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요런 장비를 만드는데, 근데 FST의 최근에 가장 큰 장점, 호재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정리 좀 할게요. EUV의 그냥 뭐 집합체다. EUV의 거의 뭐 그냥 사업 뭐 다 EUV 관련된 제품 다 지금 개발 중이다. 개발 완료되면 굿! 이렇게 되는 기업이에요. 자, 특히 FST 같은 경우에는 칠러에서도 점유율 1위예요. 칠러 점유율 1위 국내에. 칠러는 또 뭐냐면, 칠러는 아까 이제 온도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요 온도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나오는 좀 장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FST가 가장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온 게 요겁니다. 업계 최초로 EUV 펠리클 자동 마운트 장비를 개발했어요. 자동 마운트 장비. 요게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국내 대형 고객사 평가까지도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이 EUV 펠리클을 활용하는 시점에 앞서서 장비가 공급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마스크 위로 펠리클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거를 사람 손으로 했어요. 마스크 위로 이제 이 필름을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필름 부착도 여러분들 핸드폰 사시면 사람이 요거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씌우고 빼고 씌우고 빼고 했는데 요거를 장비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건 100% 성공을 한대요. 오차가 없어. 그래서 수동 EUV 펠리클 마운트 장비 가격이 거의 수십억대로 비싸요. 펠리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 장비도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당 1억 원에 가까운 펠리클을 사람 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가 발생하면은 장당 1억 원 하는 펠리클을 이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요 또 버릴 수 있을 만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장비가 도입이 됐다. 근데 요거를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개발 완료했어요. 요게 이제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ML 노광 장비 추라스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느낌이 오는 거죠. 아까 이제 장비를 많이 만든다 그랬는데 FST는 대표적으로 4개, EUV 펠리클 마운트 장비, 얘는 개발이 완료됐고, 두 번째 EUV 펠리클 검사 장비, EUV 포드, EUV 펠리클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UV 펠리클 시장 규모가 아까 말했다시피 2022년 기준으로 한 3천억에서 4,500억 정도가 되는데 24년은 1조 정도로 커질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요 EUV 장비뿐만 아니라 EUV 펠리클 매출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FST 하반기 내년까지 주가 상승세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 지금 현재 PER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년에는 실적이 또 크게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FSD까지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PR이에요. PR은 누가 동진 세미케미 하는데 얘는 뭐냐면 액체 소재.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요 웨이퍼 위에다가 골고루 도포가 되는 거 액체로. 얘는 왜 하느냐? 좀 더 EUV 빛이 잘 투과시키기 위해서 바른다. 요것도 소모품의 소재인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누가 동진 세미케미 했는데 지금 좀 밀려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얘는 그래서 살짝 저는 그렇게까지 강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속적인 이제 소모품으로 사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동진 세미캠 하나 좀 최근에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자, MK전자가 삼성 SDI랑 실리콘 음극재 신규 조달처 후보로 지금 나온 건데 MK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동진 세미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리콘 음극재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의 이제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삼성 SDI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협력하는 애들을 기존에는 한솔케미칼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신규 조달처로 MK전자랑 동진 세미캠을 추가한 거예요. 후보로 올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MK전자가 주가 빵 떴거든요. 근데 아직 누구랑 할지 몰라. 누구랑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여기서 동진 세미캠이 후보로 올라간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은 이런 PR, 포토레지스트, 모멘텀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인데 진공 펌프. 진공 펌프인데 진공 펌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진공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도 다 없애는 거예요. 완전 진공 상태를 없애는 건데 진공 상태를 없애면 장점이 뭘까요? 이런 미세먼지 역시도 없앨 수가 있겠죠. 미세먼지가 결국에는 EUV가 중요한 게 불량률을 낮추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공 펌프에 대한 역할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데 EUV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품인데 얘는 우리나라에 누가 선도를 하고 있느냐? 에로티 베큐움이 선도하고 있다. 에로티 베큐움. 자, 진공 펌프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에로티 베큐움이 진공 펌프 관련한 특허가 한 22건 정도가 특허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2019년에는 오산에 통합 신사옥을 건설하면서 생산 능력을 또 2배로 늘렸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SNS텍처럼 국산화의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로티 베큐움이 삼성전자가 에로티 베큐움 장비를 많이 쓸 기대감이 잡혀있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한 또 건식 진공 펌프 생산 전문 기업이에요. 건식이 또 습식보다는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건식 진공 펌프랑 습식 진공 펌프가 있는데 건식 진공 펌프가 아무래도 이 공정 부산물 처리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자체 배출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내구성도 우수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식 진공 펌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에로티 베큐움은 이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든 업체다. 국내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주요 영역이 식각, 그 다음에 뭐 화학, 기상, 증착, 그 다음에 뭐 웨이퍼 이런 쪽으로도 쫙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건식 진공 펌프가 거의 60% 이상 달한다. 그 다음에 수선 보수가 30%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에로티 베큐움이 건식 진공 펌프에 대한 장비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팔아놓고 이거가 이제 고장이 난다라고 하고 뭐 주기적으로 보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수선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일단 1차적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수선 보수에 대한 매출까지 난다라고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큰 매출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장비 하나를 팔더라도. 그래서 수리도 하고요, 개발도 하고요, 제조도 하고요, 판매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건식 진공 펌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하나만 팔아도 부가적인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에로티 베큐움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SD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펠리클 만들고 있고요. 칠러, 온도 조절 장치. 적절한 온도를 계속해서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이것도 국내 점유율 1위다.
자, FST 매출 비중 보시면은요,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아무래도 반도체 펠리클 쪽이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칠러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칠러에 대한 지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EUV 펠리클 지금 개발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LOT 베큐 거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LOT 베큐은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OLED에 대한 장비 국산화 수혜가 더해진다. 자, 반도체와 OLED 전 공정에 사용되는 건식 진공 펌프 제조업체로서 삼성전자와 그다음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전망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ESG 이슈에 따라서 건식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까지 비싼 형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품 믹스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 글로벌 점유율 1위 부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국내 유일한 진공 펌프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전망하고 있다. 동진 세미캠은 여러분들 일단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굳이 막 잡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SNS텍, 두 번째 FST, 세 번째 LOT 베큐. 요게 제가 보는 EUV 관련 좀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탑3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EUV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TSMC 잡으려면 요 초미세 공정, 즉 EUV를 빨리빨리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EUV 관련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 해줍니다. 야, 너네 우리가 자금 조달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좀 만들어줘. 빨리빨리 좀 만들어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도 좀 짙을 수 있고 그만큼 삼성전자도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알려드린 자 FST, 그죠? LOT 베큐, 그죠? 그 다음에 SNS텍 세 종목 모두 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이다. FST는 430억, LOT 베큐 190억, SNS텍 659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3개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해당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거냐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반도체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다음 반도체 개념 이해를 했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있고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중에서도 핵심 공정, 8대 공정, 노광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EUV였다. EUV 관련된 기업들 크게 3개, SNS텍, FST, LOT 베큐 있었다. 라는 것까지. 마지막 재무제표 차트 흐름 보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자, SNS텍 보겠습니다. SNS텍 차트 흐름 볼게요. 최근에 사실 이때부터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냐면 이때부터 애초에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수요로 인한 매출 성장으로도 올라왔긴 하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EUV 펠리클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되면은 여기서 또 역사적인 신고가 뚫고 올라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이 되고 실질적인 양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봤을 때 추세가 자, 하락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디 지지를 잡으면서 한 3만 원대의 지지를 좀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쫙 줄다가 살짝 늘어나고 있는 빼꼼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빼꼼 모습 보여주면서 요 상방을 뚫어주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락 추세를 실질적으로 좀 뚫어 올려주는 움직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면은요, 일단 사실 그렇게까지 싼 기업은 아니에요. 얘가 영업이익도 단기간 막 급증하는 기업은 또 아니고요. 자본 그래도 부채 비율이 많지는 않고요. 시총이 한 7천억 정도예요. 7천억 정도. 그래서 사실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살짝 조금 무리는 있겠다. 그 다음에 FST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적으로 SNS텍보다는 PER이나 PBR이 좀 저평가예요. 특히 PER이 30배가 안 돼요. 아까 SNS텍 같은 경우에 PER이 무려 60배였거든요. 근데 FST는 그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거품이 많이 껴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자, 또한 실적이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액도 그렇고. 특히 당기순이익이 올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어요. 분기별 실적 들어오게 되면은 분기별도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높은 당기순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반기에 EUV 펠리클에 대한 수요까지 매출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주봉 보시면요. 과거에 이제 EUV 펠리클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었던 흐름이었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되면서 쭉쭉쭉쭉 이제 단기적으로 삼각수렴의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쫙 줄어들었는데 거래량 다시 늘어나면서 요 수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시도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에로티 베큐움은 요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보시면 12개월 기준 PER이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요. 쌉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비교를 해봐도 싸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 전망치 잡혀 있고요. 자, 또한 주봉상 추세를 보시면요. 자, 큰 추세상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 추세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좀 꺾였어요. 그죠? 꺾였는데 다시금 거래량이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줄면서 하락 추세를 꺾였는데 거래량 늘리면서 추세 전환되는 움직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다가 본격적인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부터 잡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추세를 돌리기 전에 미리미리 좋은 기업인 줄 알고 모아가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들 모두 단기적인 흐름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가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정도는 좀 볼 줄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좀 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좀 오늘 강의도 다 마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대장주, 오브 대장주 중에서도 대장주 탑3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리포트 찾아보시고 이슈도 찾아보시고 또 재무 분석도 해보셔가지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장기간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좀 많은 양질의 정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2부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 또 3부, 4부 강의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반도체 외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뿐만 아니라 건설 요거 3개 또 3개 섹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요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달 필요도 없어요. 딱 영상당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진짜 짧게 감사합니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수익 많이 보시라고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려요. 하트 뿅뿅뿅뿅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또 수익 많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저 역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역시도 지치지 마시고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북이처럼 방향만 잘 설정하시고 차근차근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뿅.